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밀도에 따라 클러스터링하는 방법, DB스캔을 알아볼게요. DB스캔은 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의 앞글자만 딴 단어인데요. 노이즈가 섞여 있는 데이터에서 밀도 기반으로 공간 클러스터링을 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데이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 밀도가 높은 부분의 데이터들은 같은 클러스터로 묶고 밀도가 너무 낮은 부분에서는 경계선을 그어 클러스터를 나눕니다. 그래서 K-means 때처럼 미리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겠다고 말할 필요도 없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클러스터를 찾아내는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다만 DB스캔을 사용할 때 우리가 정해줘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대 반지름 길이를 의미하는 엡실론인데요. 점과 점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야 같은 그룹으로 간주할지 정해주는 거리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점이 중심점이 되기 위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점들이 모여 있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mean points예요. 즉 어떤 점이 중심이 되려면 그 점을 기준으로 반지름 안에 최소한 이 정도의 데이터 수는 이웃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값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DB스캔은 이 밀도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특히 엡실론 값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예를 들어 엡실론 값을 너무 크게 설정하면 대부분의 점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여버릴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작게 하면 원래 같은 그룹에 있어야 할 점들도 연결되지 못해서 아웃라이어로 처리될 수 있어요. 그럼 엡실론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K-distance plus을 이용하는 겁니다.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점들은 대체로 K번째로 가까운 이웃과의 거리가 비슷한데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때 K는 mean points에서 1을 뺀 값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40개의 데이터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 mean points는 5라고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40개의 데이터 포인터 각각에 대해 네 번째로 먼 데이터의 거리를 구해요. 데이터 A의 네 번째 이웃거리는 0.08, 데이터 B의 네 번째 이웃거리는 0.12, 데이터 C의 네 번째 이웃거리는 0.09, 뭐 이런 식으로 다 구합니다. 이렇게 40개의 데이터에 대해 네 번째 이웃 거리값을 다 구했으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그래프로 그립니다. X값은 40개 데이터고요. Y값은 거리예요. 그럼 갑자기 거리가 급격하게 커지는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이 팔꿈치처럼 생겨서 엘보우 포인트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 팔꿈치가 되는 지점 Y값을 엡실론으로 쓰는 겁니다. mean points도 엡실론만큼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숫자나 쓰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너무 작은 수로 설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 자신 하나만 있어도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으니 결국 모든 점이 클러스터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보통은 최소한 3 이상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데이터의 차원수보다 1 큰 값으로 설정하는 게 rule of thumb이죠. 데이터에 노이즈가 많을 땐 차원수의 2배를 mean points로 설정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실제로 이 두 파라미터 값에 따라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mean points를 고정하고 엡실론을 바꿔볼게요. 엡실론이 커질수록 멀리 떨어진 점들도 같은 클러스터에 포함되는 게 보이죠. 이번엔 엡실론을 고정하고 mean points를 조정해 볼게요. mean points가 작을수록 데이터가 몇 개 없어도 같은 클러스터로 묶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DB스캔에서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심점이에요. 이건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반지름 안에 mean points로 설정한 개수 이상으로 다른 점들이 모여있는 경우 이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 중심점이죠. 두 번째는 경계점이에요. 중심점의 이웃이긴 하지만 본인 주변에는 mean points로 설정한 수만큼 충분한 점들이 없어서 중심점이 되지는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은 noise예요. 중심점도 경계점도 아닌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점들이죠. 아웃라이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DB스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엡실론을 1, mean points를 5라고 정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아무 점이나 하나 선택해서 시작해요. 이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1인 원을 그립니다. 그 안에 5개 이상의 점이 있다면 이 점은 중심점이 되고 클러스터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안에 포함된 다른 점들도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 그룹에 들어온 점들을 차례로 살펴봅시다.
제일 오른쪽 점부터 볼까요? 다시 이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요. 새롭게 포함되는 점이 있으니 클러스터가 또 확장되겠네요. 다만 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가 3개밖에 없으니 민 포인트보다 작아서 이 점은 경계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3개도 반지름 1인 원을 그려보면 더 이상 그 안에 추가로 들어오는 점이 없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같은 클러스터 내 모든 점들을 다 방문해 전체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더 이상 클러스터가 확장될 수 있는 새로운 점이 없다면 드디어 클러스터 하나가 완성된 거죠. 그럼 아직 클러스터가 정해지지 않은 점들 중 랜덤으로 다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죠. 이런 식으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클러스터까지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잠깐, 5번째 클러스터를 보면 점이 2개밖에 없습니다. 엡실론 1 기준으로 원을 그렸을 때 이 외에 다른 어떤 점도 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즉, DB스캔은 K-민스와 달리 아웃라이어에 훨씬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든 데이터의 클러스터가 정해지면 끝입니다. 제가 앞에서 DB스캔은 엡실론과 민 포인트 값을 잘 정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작동하는 원리를 보니 두 파라미터 값에 따라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더 잘 와닿으시나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점들 사이 관계는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A와 B 데이터가 있다고 할게요. A가 중심점이고 B가 그 반지름 안에 있다면 둘은 직접 연결된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A와 B가 너무 멀어서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중간에 공통으로 가까운 점 C가 있다고 합시다. 즉 이 C는 A랑도 B랑도 직접 연결된 관계예요. 그럼 C를 통해 A와 B가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연결관계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A와 B가 너무 멀어서 직접적으로도 데이터 하나를 통해서도 연결될 수 없지만 같은 클러스터 내에 있어서 여러 데이터, 즉 C, D, E, F, G를 통해 결국 연결될 수 있다면 이 둘의 관계는 densely connected라고 부릅니다. DB스캔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간 관계를 파악하고 클러스터링을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먼데 왜 같은 클러스터가 됐지 싶은 것도 생기는 거죠. 아무튼 DB스캔은 이렇게 중심이 되는 점들을 기준으로 주변을 확장해 나가면서 클러스터를 만들다 보니 노이즈나 이상치에 강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모양이 원형일 필요 없이 데이터가 실제로 밀집된 형태대로 잘 따라가서 더 유연하게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어요. scikit-learn 사이트에 K-means와 DB스캔을 같은 데이터에 적용해서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데이터의 분포가 복잡하거나 비정형일 때 DB스캔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알 수 있죠. 다만 하나의 엡실론과 민 포인트 값을 정해야 하니 밀도가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클러스터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파라미터 모두 결과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데 최적의 값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또 데이터가 다 촘촘히 몰려있으면 DB스캔에서는 다 같은 클러스터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오히려 K-means가 더 잘 작동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클러스터링 기법을 여러분이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 정리해 볼게요. DB스캔은 밀도 기반의 클러스터링 기법이에요. 데이터가 얼마나 밀집해서 모여있는지 보고 클러스터링을 형성하기 때문에 노이즈나 아웃라이어에 강하죠. 다만 클러스터링을 형성하기 위한 2가지 파라미터, 엡실론과 민 포인트를 잘 정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 값들에 따라 클러스터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그림은 DB스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되게 유명한 GIF예요. 잘 이해되셨나요? 그럼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